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제1차 영해동맹을 체결하였다. 고종은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 위기가 높아지자 우리는 중립이야, 우리는 누구의 편도 되지 않겠어 라고 선언하였지만 완전 개무시를 당했다. 같은 해 2월 일본이 리순항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1차 영해동맹 다음에 러일 전쟁. 연도는 안 외워도 되지만 순서는 알아야 됩니다. 러일 전쟁 발발 직후에 일본은 한국의 중립국 선언을 무시하였고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또 조약을 강요하였다.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러일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필요한 영토가 있다면은 한국한테 일일이 허락받지 않고 전부 다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였다.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일본이 한국한테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문을 파견해줍니다. 고문. 감독 같은 존재.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감독 같은 존재. 자, 그런데 이 고문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메가타, 일본 사람이에요. 스티븐스, 미국 사람입니다. 입만은 왜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인이면 그냥 지네 나라 일이나 참견할 것인지 왜 우리나라에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입맛 총살당합니다. 메가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재정 고문으로 들어와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국가 재정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낭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선이 더 거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조선이 완전 빈 깡통이 될까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던 사람이 바로 메가타예요.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일본은 조선의 식민지로 안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굳이 조선 사람들이 계속 식민지 해주세요 쫄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식민지가 된 것이다.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로 만든 것은 조선의 의도이다라고 하는 그지 같은 그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총을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스티븐스 기억하시면 돼요. 마저 볼게요.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또한 전쟁 기간에 전쟁하고 있으니까 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위험하겠죠. 왜냐? 동해에서 전투를 보통 했었거든요. 해군을 이용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러일 전쟁은. 그러니까 독도는 규모도 작고 해서 위험하니까 전부 다 울릉도로 옮겨놨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만은 세상에나 여기 무인도네. 무인도는 먼저 침공하는 나라 거라고 하는 되도 않아 소리를 하면서 독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으므로 일본의 영토를 하겠다라고 개소리를 합니다. 맞다. 내가 좀 일제강점기 수업할 때는 요거 좀 많이 해요. 요거 좀 많이 하고 가끔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좀 일제강점기 수업하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욕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면은 말해야 됩니다. 나한테 내가 우는 것 같다 하면 울지 마세요. 왜 질질 짜요?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쩌겠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한해협에서 남해, 동해 그쪽 근처죠. 러시아 발트 함대를 괴멸하여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미국이랑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의 이름은 뭐냐? 가스라 테프트 미략 비밀 조약이었다. 가스라 일본 사람, 테프트 미국 사람. 그 각국의 외교부 장관들이었다고 합니다. 차관들. 자, 그리고 또 영국과는 제2차 영해동맹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또한 러일 전쟁 끝내면서 맺은 평화조약의 이름이 뭐냐? 포츠머스 조약이었다.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로부터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내가 엄청 빨리 설명한 것 같은데 이해 안 되는 거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순서이다. 그리고 또 각각의 조약에서는 무엇의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는 그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고문을 파견하여 조선에 고문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거.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파견되었다. 자,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각각 필리핀과 조선에 나눠 가지도록
조약 맺은 거. 영해동맹은 인도와 조선에 나눠 가지도록 조약을 맺었던 거. 그런 내용들. 자, 이해 다 돼서 넘어가도 됩니다 하면 이응 하세요. 오케이. 간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얍, 얍. 아이 슬퍼라. 어디 갔노?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아까 말했죠. 의사조약의 실제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게 무효, 왜 이게 잘못된 거, 불법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의사조약의 강제 체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실제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1905년 11월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 보내서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고종이 외면하자 고종이 싫어 나 조약 안 맺을래 라고 하니까 일본이 경운궁을 포위하였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이 없는 회의에서 일본군 사령관들과 함께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결국 8명의 대신들 중에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5명이 결국 찬성 조약을 찍었고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름도 없는 조약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의사조약. 됐죠? 지금 없는 애가 누구야? 25번. 오케이. 자, 여러분. 혜성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혜성이를 예로 들게요. 자, 혜성이랑 친한 애 누구 있어요? 니네 반에서 혜성이랑 친한 애. 아무도 없어요? 아, 혜성이 친구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6반 안에서 자기 친구가 이 반 안에서 6반 안에서만이야. 6반 안에서 친구가 5명 넘는다. 누구 있어요? 나 친구 5명 넘어요. 없음? 그렇군요. 6반은 그런 반이었군요. 그렇구나. 충격적이군요. 그럼 혜성이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혜성이한테 신체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할 거예요. 실제 내용이 신체 포기에 대한 내용. 뭐 내장은 얼마에 팔고 내장은 뭐 남유일쌤한테 넘기고 뭐 또 남유일쌤한테 넘기고 자, 이 신체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할 거예요. 혜성아 도장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혜성아 도장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안 찍죠. 당연히 안 찍죠. 자, 안 찍는다고 하니까 내가 혜성이를 그 화장실에 가둬놨습니다. 가두고 주기적으로 물고문을 했어요. 자, 그리고 혜성이 말고 혜성이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수업 듣고 있는 애들 중심으로 할게요. 자, 누구를 부르느냐? 어디 보자. 수업 듣고 있는 애들 손 이라고 써봐. 성이, 성욱이, 선우, 건우, 대훈이, 승현이. 자, 얘들한테 내가 물어봅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혜성이의 신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할 건데 혜성이가 계속 안 쓴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혜성이 도장을 대신 좀 찍어줄래? 라고 합니다. 자, 니네들 자 도장 대신 찍어줄 사람 이응하세요. 성빈이, 승현이, 오케이. 또? 대신 찍어줄 사람?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안 찍는다고 한 호성이, 성욱이, 선호, 건호, 대훈이한테 총을 드림입니다. 자, 니네 머리에다 총을 갖다 대고 헤드샷을 날릴 준비를 합니다. 야, 도장 찍을래, 안 찍을래? 오케이. 자, 그래서 4명은 동의를 했는데, 성욱이는 했고, 선우, 건우. 야, 니는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자, 찍으면 1억도 줄게, 1억. 그래도 안 찍을 거야? 아니면 수업을 안 듣는 거야? 자,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해서 도장 꽝꽝꽝 찍고 혜성이의
선우 진짜 안 찍을 거야? 내가 1억도 줄 건데. 네 신체도 아닌데 뭐. 그래요. 건우는 찍어요. 훌륭해요. 선우는 왜 안 찍어? 괜찮아. 혜성이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돼요. 님 지금 감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쌍해요. 네가 더 불쌍해요. 여러분, 선우 내가 머리에다 계속 총을 대고 있는데 도장만 찍으라고. 옆에 조폭들 내가 다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안 찍을 거야, 선우? 그래요. 안 찍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래가지고 결국 조약 땅땅땅 맺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혜성이의 신체 포기각서 이거를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불법적이에요? 왜 불법이에요? 왜? 문서 있고 도장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맞아요. 혜성이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맞나? 혜성이가 동의하지 않았고 혜성이가 내 의견은 선우한테 혹은 건우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위임장을 발부해 주지도 않았어요. 오케이? 뿐만 아니라 너무 이거 강압적이고 무서운 분위기 하에서 한마디로 내가 도장 안 찍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찍은 것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의사조약도 똑같아요. 의사조약이 이런 이유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왜 무효이냐? 왜 무효이냐? 밑에 있는 내용 좀 볼게요. 자, 일단 의사조약의 주요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대신 행사하여 일본의 중개 없이나 일본이 중간에 간섭하지 않고서는 외교적인 일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외교권을 박탈하였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한국의 외교적인 일을 관장하기 위해서 일본 통감, 자, 이 통감은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면 총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되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은 통감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통감이 서울에 주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의사조약에서 나와 있는 의사조약에 언급되어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뭘까요? 의사조약 체결로 인하여 어떤 것 두 개가 결정이 되었어요? 첫 번째, 이것이 넘어가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의사조약의 실제 내용은 무엇이다? 오늘따라 대답이 참 안 하네. 나 혼자 얘기할게. 그렇지. 외교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무엇이 설치되었다? 그렇지.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의사조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의사조약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외교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정도 마음대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었던 외교관들은 전부 다 지네 나라로 돌아갔다. 왜냐?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자주국이 아니라 일본의 영향 아래에 있는 보호국 반식민지 상태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밑에 나와 있고 중요한 거 별 곱하기 이렇게 볼게요. 의사늑약은 왜 무효이냐? 왜 불법적이냐? 왜 국제법상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냐? 첫 번째,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위임, 조임, 비준이라고 하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조약 맺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의사조약은 위임, 조임, 비준 가운데 그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절차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름 없는 조약이었다. 원래 여러분 조약을 체결할 때 보면은 조약 이름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조약 이름이 크게 여기라든가 여기나 크게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조약 이름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의사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한국 외교위탁조약이라고 쓰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나중엔 또 의사조약 또 나중에는 의사보호조약 또 나중에는 의사늑약이라고 불리면서 실제 정식 명칭이 없는 급조되어서 만들어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만들어진 그런 조약이었다. 그냥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어떤 내용이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빈종이에다가 사인했는데 그 빈종이에다가 나중에 일본이 가서 자기 마음대로 내용 추가했었던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또 질문 있다. 질문하세요.
요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 의사조약의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 외교권이 빼앗기게 되었다.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자, 그렇다면은 의사조약이 불법적이다, 국제법상으로 무효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임, 조임, 비준이라고 하는 3단계가 전부 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두 번째 무엇이냐? 이름이 없는 조약이었다. 정식 명칭이 없는 그런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다음 순서 나가세요 라고 하면 꼬라고 하세요. 꼬. 랄랄라라. 혜성이. 응. 안 삐졌죠? 네 신체 포기가 썼다고 해가지고 안 삐졌죠? 가끔 애들 중에 왜 저를 예로 드는데요? 라고 하면서 또 삐지는 애들 있거든요. 혹시 삐졌어요? 아니면 마음이 상했나요? 내 얼굴에 다시는 꼴 보기 싫고 이런 거 아니죠? 오케이. 혜성이가 내가 장난쳐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잘 넘어갈 것 같아서 혜성이를 예로 든 거예요. 자, 그럼 의사조약에 저항한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볼게요. 히로리로로로로롱. 너무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헤이그 특사.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던 애들도 헤이그 특사가 뭔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당시에 헤이그에서 전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우연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에 여러 국가의 많은 국가한테 조선의 한국의 입장, 대한제국의 입장을 밝히기에는 이런 전 세계 회의, 모임이 좋겠죠. 지금의 뭐 G20 막 이런 회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노려가지고 절대 조선은 대한제국은 의사조약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조약은 고종 임금님의 동의 없이 강요받아서 진행된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하여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일본이 헤이그에다가 고종이 누군가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일본은 했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항상 감시 감독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고종은 그거를 노리고 일부러 여러 명을 보냈대요. 여러 명을 보내서 진짜 헤이그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속였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이 속았던 건 누구였느냐? 미국인 헐버트였어요. 헐버트 박사라고 해서 고종이 엄청 총애하는 신임하는 완전 믿고 따르는 미국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해준 사람이고 일제강점기 때는 강제로 미국으로 쫓겨났기는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독립하자마자 우리나라에 돌아왔었던 사람. 오케이? 그 사람이 바로 헐버트 박사예요. 헐버트 박사를 미국으로 보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의사조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사조약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걸 알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영상 하나 볼게요. 라. 헐버트. 이 사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대한 외국인. 오케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이익을 무시했던 친일파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강대국에 태어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의시되면서 살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굳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들한테 짓밟힘 당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인권, 인도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굳이 본인이 힘든 길로 갔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소리가 좀 클 거예요. 볼륨 낮추세요. 볼륨 낮추세요. 그럼 튼다.
이런 슬픈 이야기. 여러분, 헐버트 박사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마저 읽을게요. 고종은 의사조약이 불법적이고 무효였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황실 고문이었던 미국인 헐버트를 미국으로 보내서 자신이 이 조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한테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거중조정. 우리가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주면서까지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넣었는데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이상설, 이준, 이휘종 3명을 헤이그에 파견하여 조약이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연히 미국은 침묵하였고 헤이그 특사들은 일본의 반대와 여러 나라들의 북인으로 결국 얘네들도 전부 다 식민지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식민지 위기에 처하게 돼 조선은 신경도 안 쓰게 된 거예요.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회의장 밖에서 이 3명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휘종이라고 하는 이분은 20대 초반의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천재라서 최소 5개 국어를 하는 분이었대요. 5개 국어를 하는 분이었고 이 사람이 그래서 회의장 밖에서 여러 나라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의사조약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이었다, 고종은 동의하지 않았다,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고 결국 이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되면서 일본이 완전 빡쳤어요. 감히 우리 얼굴에다 똥칠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헤이그 특사 파견해서 일본의 그 얼굴에 똥칠을 했으니 고종은 물러나라 라고 해서 고종은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일단 의사조약 체결은 1905년이고 그리고 또 그 뭐고 고종이 쫓겨나는 거는 1907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거예요. 마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과 배운 사람들, 민중들도 반발하였다.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여자 같지만은 남자예요. 흰 수염 달린 할아버지입니다. 장지연은 황성신문에다가 사설을 썼는데 그 사설 자신의 생각 뭐라고 썼느냐? 시이랴 방성대곡. 자, 이거 해석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시이랴. 오늘 날 오늘 이 시간 란 뜻이고 방성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며 대곡 울부짖는다. 오늘 나는 크게 울부짖는다. 왜? 외교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의사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설을 썼거든요. 여러분 만약 시험 문제에 시이랴 방성대곡 요게 나오면은 알아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오늘따라 대답이 참 없네. 쉬워요. 왜냐? 시리아 방송대국 같은 경우에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개돼지라고 시작해요. 개돼지. 오케이? 의사오적 도장 찍었던 그 5명에 대해서 이 개돼지만도 못한 신하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5천만 역사는 끝나게 되었고 2천만 명의 민중들은 하루아침에 일본의 노비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개돼지 2천만 명이 일본의 노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시리아 방성대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민영화는 자결로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거리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했다.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에 항거하는 유생들, 민중들도 나타났다. 의사의병이라고 부른다. 조약에 찬성했었던 5명의 대신들은 의사오적으로 불리면서 국민들 공동의 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였다. 맞아볼게요. 국외에서도 의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08년 장인환과 전명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던 앞페이지에 나왔었죠. 스티븐슨을 사살하였다. 스티븐슨은 일본의 한국 지배가 한국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동포들의 공분을 자아낸 인물이었다. 1909년에 안중근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을 만주 하얼빈에서 의사조약 체결했던 이 사람을 결국 총살해서 죽이게 되었다. 자, 밑에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실제 재판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09년의 100년 뒤는 언제예요?
100년 뒤. 2009년이죠.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여 이제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그 뮤지컬이 무엇이냐? 영웅. 안중근 의사가 우리의 영웅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만든 거죠.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제작하였고, 그 내용은, 주인공은 안중근 의사.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보통 중학교에서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 뮤지컬에서 나오는 안중근의 대사 자체가 실제 안중근 의사가 재판장에서 했던 말을 토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본 애들도 있겠지만은, 본 애들 손, 이때까지 이거 본 적 있다, 손. 오케이. 본 애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누가 죄인인가 그거예요. 나 역시 죄인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지른 일본은 죄인이 아닌가? 그거 죄의 경중, 죄의 무게로 친다면은 과연 나만 죄인이고 일본은 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보고 수업 마칠게요.
네, 안녕. 질문 있는 사람 남으세요. 네, 빠이빠이. 빠이빠이, 잘 가요. 누가 제일인가? 누가 제일인가? 누가 제일인가? 누가 제일인가? 나도 간다.